2018년 12월 7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할 텐데요. 지금 시간이 2시 정도예요. 아침에 매매가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오늘은 좀 일찍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해외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제 간밤에 아랫골을 길게 달아주고 이쁘게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이에요.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 자리를 뭐 끝까지 이탈을 제대로 해버리지 않고 이 저점대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 무역전쟁 다시 좀 긴장감이 고조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떨어지긴 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흐름들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보게 되더라도 어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갭상승 해가지고 오늘 무난하게 이렇게 약간 작은 캔들의 형태로 좀 있는 모습이 되게 안정적이네요. 이런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 좀 불안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위치에서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래도 여기 자리는 깨지 않는다라는 뭐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안 깬다면은 굉장히 무난한 그런 흐름들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얘도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아침에 좀 떨어지긴 했으나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어제 생각했을 때 예상은 아침에 올라왔다가 내려올 거다.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려오다가 말고 다시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흐름들이죠. 예,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은 한송네오텍. 이 종목은 오늘 제일 좋았었고요. 아침 일찍부터 잘 가더라고요. 어제 여기서 보고 매수한 다음에 올라갔을 때 좀 여기서 팔려고 했으나 다시 내려와서 50% 다시 손절하고 다시 자리 잡아둘 때 다 나머지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구간에다가 전부 다 던졌어요. 아주 예상대로 잘 올라와줘가지고 예상이 여기 2,200원 2,200원대 올라오면 다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까지 깔끔하게 올라와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혜양조. 보혜양조도 어제 들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그래서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기서 들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 종가에 30% 팔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매수하려고 기다렸으나 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어제 써놓은 그 시나리오 있죠? 어제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여기 1,700원대에서 하나 팔고 나머지는 고점대에서 대충 팔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나눠서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두 개 다 되었습니다. 깔끔했어요. 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봤던 이유가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 이 부근대에 굉장히 자, 이 부근대에 물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물량을 해소할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다행히 딱 맞고 떨어져 줬네요. 얼마 전에 봤던 남산알미늄과 지금 비슷한 모습이죠. 네. 자, 그 이외에 오늘 전반적으로 장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50%를 자르고 나머지를 밑에서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창은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 여기 자리에서 지금 충분히 지지 받아볼 만한 자리고 한번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흐름이 영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 안 깨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려줘서 끝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일단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면은 70% 팔고 나머지 들고 가고 만약에 이탈하면은 50%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서 산다? 더 밑에서 한 요쯤에 살 것 같아요. 20일에서 좀 이탈하는 1,800원 한 1,820원쯤에다가 지금 걸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창은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한국 맥널티도 좋아 보여요. 어제 이 종목을 좀 내려오면 살까 했었는데 아침에 그냥 좀 올라줘가지고 여기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솟아줬죠. 예, 괜찮았던 모습이었는데 다른 종목을 대응하느라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다가 좀 걸어놓고는 있는데 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13,550원 이 구간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서 사가지고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이겠죠. 50%가 아니라 여기는 전량 손절로 하고 나머지 다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맥널티도 보고 있고 파맵신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가 요쯤이어가지고 다시 좀 내려와라 싶어서 여기다가 걸어놨는데 이렇게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복수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다시 혹시 내려와 준다면은 월요일 날이라도 다시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제가 1차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좀 저항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최소한 이 구간대까지는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아까 공략하려 했던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두 자릿수 정도는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여지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퓨전 데이터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얘는 무상증자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는 한데 차트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2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자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망할 만큼 문제 있는 회사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게 왜 떨어지는지는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현재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구간대까지는 왔다. 원래 이 구간대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대가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원래 이 구간대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리 잡아주면 공략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한 단계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네요. 뭐 MP 한강이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봤던 아티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림으로 봐준다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최소한 뭐 이런 구간대까지 뭐 이런 데까지 이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기 갭 메꾸는 자리까지라도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자리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대로 보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분 차트가 굉장히 자리를 이쁘게 잘 잡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 자리를 기회를 준다면은 뭐 여기 한번 손절하고 여기 한번 손절 여기서 50% 손절하고 50%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면은 1차적으로는 여기다가 일단 고점 부근이니까 30%를 팔고요. 왜냐? 박스권을 만다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티스처럼 아티스가 딱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아티스도 자리를 잡고 올라가서 갈 척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시간을 끌고 뭐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퓨전 데이터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면은 목표가 부근대까지는 대략 한 17% 나오니까 분할 매도를 하면은 뭐 한 10%대 초반 12, 13% 정도 노려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면은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퓨전 데이터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뉴프렉스는 오늘 좀 내려오길 바랬는데 장이 좋아서 그런지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서 이쁘게 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살까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은 이렇게 반등 주는 척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또 여기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구간 때문에 완전히 이 캔들 자체가 여기서 좀 머물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좀 이렇게 돌아서는 느낌이 나오면은 그랬을 때 이런 추세선도 벗어나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유프렉스를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런 자리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전 저 자리에 일단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자, 이지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길 바랬었는데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하지만 얘도 같은 개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뉴프렉스보다는 조금 강력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데 기회를 준다면은 매수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올라올 때 일부분 매수하고 나머지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지도 바라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도 뭐 이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접근하면은 굉장히 괜찮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지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캡은 오늘 매수하겠다고 좀 기다렸었는데 뭐 계속 자리를 잡아주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고만 있어요. 계단식으로. 자, 이렇게 잡아준 척 하다가 빼주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할 기회가 없어 보이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좀 이 자리에서 잡아주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틀려 먹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이 구간에선 떡 깨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로 쳐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걸 보고 에휴 너무 틀렸구나 싶어서 뭐 추가로 접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얘도 아무래도 다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라서 이런 3,000원대 초반대 구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접근하기는 약간 힘들어 보여요. 자,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내려오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좀 어렵게 잡았죠. 이런 식으로 마치 이 부분이 어제의 부분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공략해 본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었는데 여기 손절 이탈 걸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작업을 하느라 보질 못했어요.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구간은 아니라서 좀 패스는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진칼도 오늘 내려왔을 때 괜찮았고요. 결국에는 어제 빠졌을 때 지수의 영향이 아니라 원래 빠지려고 했던 그런 종목 같았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그냥 지수를 바라보고 빠져나온 게 운이 좋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STC가 지금 이렇게 좀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큰 파동의 구간도 주고 이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빠지고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위치가 이쯤이니까 월요일날 한 차례 더 만약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구간대를 좀 기다려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간대가 좀 선으로 그어보면요. 가격대가 대략 한 2,900원쯤 돼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2,900원대쯤 이 부근대인데 이 부근대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끝났다가 자리를 잡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고 올라오면은 1차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주칠 때 2차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시나리오로 만약에 움직여 준다면 STC를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내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STC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종목이기는 한데 왜냐면 자리 잡아줄 기회를 안 주고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예요. 어제 DB 라이텍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뭐 순식간에 후두둑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안 잡혀주는 척, 어설프게 잡아주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이죠.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먹을 구간은 있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해증 자체가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 반등폭도 꽤나 강했어요. 기술적인 반등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다행히 좀 마음 편히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라서 다시 우리나라 정도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좀 양봉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가 때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동안 좀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고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내려왔으니까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보되 만약에 여기 깨져서 다시 내려온다면은 줄여야겠죠. 예, 그런 그림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튀면서 움직였는데 아침에 봤을 때 상승 종목들이 거의 1,000종목이 가까웠어요. 코스닥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700종목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 아침에 찍고 나서 결국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다면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정리하고 좀 오후까지 이렇게 다시 내려올 때 상승 종목들이 좀 줄어들고 좀 무난하게 흘러갈 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열심히 상승한 종목들 보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나도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사면은 대부분 그 자리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면 본인은 보유 종목만 대응한다. 보유 종목이 없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지켜보고 최소한 종가 때 오후 늦게
좀 진정되는 걸 보고 매수할 생각으로 소액만 접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